안녕하세요. MTN 이시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최근 조선 3사들의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주요 조선 3사 중 유독 수익성 부진을 면치 못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오션인데요. 나머지 두 곳은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3분기에 기록했는데 하나오션만 영업이익 256억을 기록하면서 턱걸이 흑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물론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 성공으로 분위기 반등엔 성공했다라는 이제 좀 성과도 있지만 다른 조선사와 비교했을 땐 다소 아쉬운 성적표인데요.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훈풍이 불고 있는 조선업종에서 유독 하나오션이 왜 턱걸이 흑자를 기록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한 가지 원인으로 귀결이 되는데 이 원인도 이제 여러 측면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실적부터 살펴봐야겠죠. 실적을 보면서 그 원인이 뭔지 함께 살펴보고요. 두 번째, 이 원인이 결국 하나오션의 재무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 비율이 다른 곳은 이제 감소 추세인데 하나오션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도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학계, 조선업계, 증권업계들은 이제 모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좀 변수가 있어 보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들도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내 조선 3사의 3분기 실적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요 조선 3사의 매출 추이부터 먼저 살펴보면 작년 3분기 파란색 선 이 막대 그래프 대비 주황색 3분기 매출이 3사 모두 증가한 거는 이렇게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5조 정도의 매출이었는데 올해 3분기 6조 2천억 원으로 크게 올랐고요. 삼성중공업도 한 3천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오션 같은 경우에도 좀 보면은 거의 한 7, 8천억 매출이 증가가 이뤄진 것으로 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희비가 갈립니다. HD의 한국조선해양은 3,9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거의 6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삼중 같은 경우도 1,200억 원으로 준수한 내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나오션만 유독 256억으로 전년 대비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난 상황인데 내실 지표 중 하나인 영업이익률을 보면 한조양은 보통 한 6% 정도고 삼중도 한 5%로 이 두 회사가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1%도 못 미치는 0.9%의 영업이익을 3분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조선업이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도 2021년 정도부터 조선업이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서 실적면에서 계속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여왔는데요. 그런데 유독 하나오션만 영업이익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추세를 반복해 왔습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른 두 곳은 영업이익이 약간의 조금의 변동은 있지만 적자는 일단 없고 전체적인 추이가 좀 좋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죠. 700, 690, 1600, 1600, 3700, 3900 이렇게 한조양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기록 중이었고 삼성중공업도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조금씩 오르더니 올해 2분기부터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황색 하나오션만을 보면 2분기 1590억 원 적자, 3분기 또 740억 흑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적자, 흑자, 적자, 흑자가 반복되고 있죠. 적자만 봤을 때 조금씩 이 적자의 폭이 줄어드는 거는 조금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일단 다른 곳이 이렇게 흑자를 내는 상황에서 나홀로 적자를 내는 것도 사실 조금 좋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적자 흑자 적자 흑자가 이렇게 반복되는 게 실적의 안전성 면에서 조금 불안정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하나오션의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당초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은 673억 원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쉽다라고 말한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의 실적에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차질로 인한 인도 지연입니다. 말 그대로 예상했던 기간에 배를 못 맞는다는 건데 이에 대한 원인과 비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지연되는 선박들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이 5일 전에 공시한 단일 판매 공급계약 체결에 대한 정정 공시입니다. 공시 서류 제출일을 보면 2021년 9월로 돼 있는데 약 3년 전에 체결한 계약이다라는 거고요. 그 계약 기간을 보면 정정 전에 10월 31일에 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그러니까 배를 다 짓는 기간이 10월 31일인데 이게 이번 정정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 3월 11일로 미뤄졌습니다. 이게 왜 계약을 미루게 됐는지 공시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앞서 말한 공정차질로 인한 인도 지연 때문에
계약이 미뤄지게 된 겁니다. 이런 공시가 올해 유독 많습니다. 방산, 군함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랑 협의를 해서 양측의 합의하에 지연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더라도 이에 상성 같은 경우에 9월에 또 한 건이 있고요. 6월에도 있고 등등 최근 1년간 계산을 해보니까 한 8건 정도가 계약 종료일을 뒤로 미루는 일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공시들이 나왔습니다. 공정 차질로 인한 인도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은 첫 번째 파업, 두 번째는 중대재해 사고가 꼽힙니다. 파업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 시절 발생했던 일로 당시 6월부터 7월까지 약 2달, 정확히는 51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얼핏 보면 2년 전 파업이 현재 실적과 영향을 끼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좀 단순한 파업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파업을 하면 일부 작업장에서 진행이 되는데 당시 그때 파업은 도크에서 진행이 됐던 파업입니다. 도크에선 이제 블록을 이렇게 합쳐서 선박을 이제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작업을 하는 곳인데 이 작업이 멈춰서면서 모든 공정들이 다 멈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크에서 작업이 완료돼야 거기서 이제 선박이 빠져나가고 또 다른 이제 블록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조립이 되고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건데 이제 도크 자체의 점거로 작업이 완전히 중단이 되면서 그 전에 이제 작업들도 다 중단이 됐다는 게 하나오션 측의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블록을 매번 쌓아두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작업이 완전히 연쇄 반응으로 이제 멈춰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오션 측은 이와 관련된 이슈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아직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사망사고 역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하나오션은 올해 총 5번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장을 중단을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생산 차질을 빚었다는 게 하나오션 측의 설명입니다. 사망사고가 왜 발생했는지가 이번에 주제가 아니지만 그 원인으로는 노후화된 설비가 좀 꼽히고 있고요. 지연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도 발생을 하겠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비용이 사실 3분기만 보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나오션에 따르면 납기를 못 마치면서 이제 다른 외주업체에 이제 돈을 주는 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가 작업에 대한 비용 이제 한 약 70억이고 선박 지연으로 발생한 지체상금 그러니까 LD라고 하는데 80억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합산 150억인데 보는 시선에 따라 이게 좀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간의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지연 문제로 인한 일회성 비용은 3분기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할 손실이더라도 인지를 현 시점에 했다면 비용으로 이렇게 바로 즉각 손실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2분기 외주비, 지연금 등등 이런 것들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한 비용을 이미 2분기에 1,400억 정도 매우 크게 손실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워낙 이 비용이 크다 보니까 이 3분기에는 이에 대한 이제 관련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예상을 했는데 결국 추가적으로 이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분기 대비 3분기가 관련 비용이 크게 줄어든 건 고무적이긴 하지만 나중에 또 추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오션 측도 현 시점에서 인식되는 손실에 대한 이제 비용은 3분기에 이제 다 쉽게 말해서 털어냈지만 만약 또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좀 비용을 쌓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지를 좀 열어두긴 한 거죠. 인도 지원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들도 한번 알아볼 텐데 가장 첫 번째는 인력난입니다. 인력난은 사실 이제 오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은 빡센데 그에 비해 임금은 좀 다른 업종보다 좀 낮다 보니까 국내 이제 노동자들이 조선사에서 일하는 기피 현상이 생겼고 이에 따라 지금 인력이 부족한 인력난 현상은 2, 3년 전부터 좀 있었던 일인데요. 인력난에 대한 대책으로 조선사들의 외국인 채용은 좀 늘려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정부 역시 정책적으로 좀 돕고 있고 정확히 각사마다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사 중에 하나오션 측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상황까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실적 컨콜에서 하나오션 측 관계자가 원래 올해 외국인 노동자들 이제 직영 생산 채용 계획을 73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300명 정도 채용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 대비 채용을 못했다는 거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인력을 뽑은 한조양이나 삼중과는 좀 다른 분위기인데요. 물론 채용 계획보다 덜 뽑은 게 좀 수치적인 손실로 얼마나 이어질지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뭐 일정 교육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뒤에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족분이 뭐 당장의 공정 차질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과학 해석이고요. 그런데 다만 좀 이런 차질들이 미래에는 또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이런 시선들이 조금씩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오션의 해명도 있습니다. 이번에 컨콜 이후에 하나오션 관계자한테 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곳은 다 뽑았는데 오션만 계획보다 못 뽑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에 대해 당시 이 컨콜에서 말한 이 730명에서 30명 채용에 대한 의미는 모자르다의 뜻은 아니었고 예전만큼 아주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서 300명만 채용을 한 거다라는 취지로 이해해달라라는 답변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조선소 인력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은 거라서 이 관계자의 발언이 완전히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번 컨콜에 대해서 이 300명 채용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 좀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있었는데요. 다른 곳은 다 예상한 대로 뽑았는데 오션 측만 이른바 이제 빵꾸가 난 건 결국 매니저먼트, 경영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하나가 인수한 이후 오션의 경영자나 주요 이제 C레벨 이제 대부분 조선업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경영적으로 좀 미스가 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또 그동안 이 대우조선해양 시절 거의 공기업 체제였다 보니까 이 다소 느슨하게 운영됐던 이 경영 체제에서 생산이 늘다 보니 이 노후화된 시설들이나 설비들이 지금 현재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이 이슈들이 좀 사고 이슈들도 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 이제 좀 조선업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게 좀 숫자로 잡히는 비용은 아니어서 수치화할 수 없다는 좀 한계가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인도 지연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단순히 인도 지원 문제가 영업이익 이렇게 악화, 뭐 실적 악화로만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재무적인 부담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잠시 표를 보겠습니다. 조선 3사의 부채 비율을 제가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2023년 말과 파란색, 올해 3분기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참고로 삼성중공업은 제가 이렇게 좀 3분기로 좀 표현을 했지만 실적을 발표했어도 IR 자료가 공개된 건 아니어서 2분기의 부채 비율을 좀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도 좀 1200억 정도의 흑자를 냈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이 낮아졌을 것으로 추산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HD한국조선해양과 이 삼성중공업은 부채 비율이 좀 낮아지는 추세인데 하나오션만 이렇게 70%포인트, 그러니까 223%에서 290%로 이렇게 70%가량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죠. 물론 이 300% 정도의 이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받으면 일부 돈을 이렇게 미리 받는 돈, 그러니까 선수금을 이렇게 받는데 이 선수금이 미리 받은 돈이긴 하지만 회계적으로 이제 부채로 잡혀서 주문이 계속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부채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다른 두 곳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하나오션이 증가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하나오션의 이 증가 요인이 선수금 증가 때문인 것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이 역시 좀 인도 지연에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컨콜에서 이번 부채 비율 증가에 대해서 선박은 헤비테일 방식이 많은데 생산 공정에 인도 지연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금 미스매치 구간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표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을 새로 지을 때 돈을 처음에 선주로부터 받아서 그 돈을 이제 배를 이제 지으면 좋겠지만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선주로부터 4번에서 5차례에 걸쳐서 돈을 받는데 처음에는 돈을 조금 받고 나중에 몰아받는, 그러니까 끝에서 몰아받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꼬리가 무겁다, 그러니까 뒤에 더 많이 돈을 받는다 라고 헤비테일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계약 구조에 따라 그 비율은 다를 수 있는데 최근에는 20, 10, 10, 10, 50 이렇게 나눠 받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1000억 원을 이렇게 받기로 했다면 뭐 200억,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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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억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2단계 이 배를 인도받는 시점에서 많은 이 돈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사 입장에선 돈이 있어야 그걸로 이제 자재를 사고 배를 만드는 건데 이 앞단의 시기에 이렇게 돈이 많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앞단에서 돈을 빌려서 즉 차입해서
그 돈으로 배를 짓고 그 다음에 배를 선주하는 넘겨주는 시점에 이 돈을 받아서 이 갚는 구조로 이렇게 보통 조선소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도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즉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받아야 되는 돈이 지금 미뤄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돈이 50%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시점에서 받아야 되는 돈으로 이제 차입 빌린 돈도 갚아야 되고 회사를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돈에 인도 지원으로 이 돈을 받지 못하다 보니 이에 따라 부채 비율이 줄지 않고 되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자금 순환이 좀 더뎌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지금 당장의 문제는 이 돈이 나갈 곳이 이 배를 짓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증권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이 하나로부터 인수된 이후 좀 적극적으로 외형 확장을 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완전히 마무리가 되진 않았지만 미국 필리조 선수의 인수가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고요. 인수를 완료하게 되면 추가적인 투자 비용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오션도 이번 컨콜에서 추가적인 투자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제가 별도로 받은 이 필리조 선수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이 필리조 선수의 작년 말 부채 비율이 4,946% 정도 되고 5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계속 재무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싱가포르 이 해양 상부 구조물 기업 다이나맥을 인수하기 위한 공개 매수를 진행 중이어서 이와 관련된 현금 지출도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물론 필리조 선수가 방산, 다이내믹의 해양 설비 쪽이라서 이게 이 산업 부분이 시장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향후에 하나오션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당장 보면 현금이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증권업계에서도 제가 딱 들은 말로는 가장 우려되는 게 이거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데 향후 이 지출되는 이 현금 상황에 대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하나오션의 부정적인 요인들을 좀 거론하긴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좀 긍정적인 요인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 내년부터 그동안의 저가로 수주했던 선박 물량들이 이제 한 그 비중이 한 5% 정도로 줄어들고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선박이 올해 50%에서 7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성 면에서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거의 대부분이 이런 점에서는 이제 다 동의를 하고 있고 2025년이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예상들은 거의 다 하고 있지만 다만 우려되는 게 오늘 계속 중점적으로 말한 이 인도 지원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고 반복된다면 이번 3분기 때처럼 또 예상했던 실적 대비 저조할 수 있다 정도는 조금 투자자분이라면 그리고 조선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하나오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수익성에 대한 대한 면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조선업 상황이 지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훈풍이 불고 있지만 또 그에 따른 좀 다른 리스크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다음에 좀 다뤄볼 게 있다면 좀 심층적으로 더 취재를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